제주에 와 보니까 그 자기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주의 자연 환경 이런 것도 좋지만 제주에서 이렇게 스스로 음악을 하는 자립 음악가 이런 분들이 많은 걸 보고서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또 저도 제주도에서 이렇게 작은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주도의 매력을 느끼고 또 한 5년째 오래도록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도는 그냥 뭐 예쁜 꽃을 보면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도 많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주도를 커다란 나무라고 본다면 그 아름다운 꽃도 있고 열매도 열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제주도의 부분은 제주도가 가진 그 씨앗 같은 부분 같아요.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제주도의 자연 환경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수천 년 전에 저희가 알기 전부터 지구상을 이렇게 흐르던 마그마가 용암을 분출하듯이 딱 제주도라는 곳을 선택해서 구멍을 내고 이렇게 솟아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그러니까 얼마나 척박하겠습니까? 그런 곳에 용암이 굳어서 이제 조그만한 섬을 이룬 곳에 사람들이 척박하지만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또 정말 바람 많이 타는 섬이라서 정말 이런저런 슬픈 역사도 많았지만, 그곳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온 억척스럽지만 독립스러운 그런 여러 사람들의, 서민들의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것이 제가 보는 제주도의 정말 핵심적인 씨앗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꽃도 좋고 열매도 좋고 그런 것들에 이제 현혹되어서 사람들이 꽃도 가져가기도 하고 열매도 따먹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참 슬픈 현실이 있기도 한 제주도지만, 그럴 때마다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본연의 모습? 제주도의 씨앗 같은 모습을 제가 사랑하는데, 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s I love history and culture, for me Jeju is a perfect place to live because every time I go outside there's something new to learn and a new experience for me, someone new to encounter. So in that respect it's perfect. Also there's so much happening on Jeju at the moment. It's so vibrant. There's lots of cultural activity going on. Also with Jeju really trying to push itself onto the world through its UNESCO titles or World Environmental Capital bid. There really is so much going on, including the Peace Island as well. And this year the governor says we will be an island of culture. So it's really vibrant at the moment, and whether you're interested in the past and history or the present and culture, there's so much to do and learn on this island. 저는 일단 제주도가 좋은 이유는 자연을 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출퇴근하면서 이제 아침에 해 뜨는 거, 그 다음에 해 지는 모습, 그 다음에 그런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얼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그 서양학과를 졸업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 더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다음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주가 가장 좋은 이유는 자연이 아닐까 싶어요. 제주가 좋은 건 전체가 좋긴 한데, 그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 중에 자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연 중에 자연스러움, 제주라는 자연스러움이 주는 뭔가의 감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감흥의 느낌을 받아서 지금 현재 제주에 내려와 있습니다. 일단 제주의 그 자연이 아름다운 점이 아주 저는 사랑스럽고요. 그리고 어일장이 되게 활발해서 거기만 가면은 일단은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어제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넘어오다가 우연찮게 정말 창가 쪽에 자리를 잘 앉게 돼서 날씨도 엄청 화창하고 이렇게 성산 일출봉부터 쫙 이제 제주를 보게 되었어요. 한라산, 오름, 뭐 제주의 해변 이런 공간들을 딱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카메라를 꺼내서 셔터를 눌렀는데 내리고 나니까 한 200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일단 뭐 2005년부터 제주에 살긴 했지만 요즘 들어 가장 느끼는 거는 이제 제주의 자연이 정말 아름답고
이 자연을 통해서 내가 배울 점이 그냥 보고 지나칠 자연이지만 자연 자체의 그 위대함이 정말 크다는 존재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문화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수려한 자연 경관이 이제 백그라운드의 바탕이 돼서 제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즐거운 무대를 꾸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좋은 문화가 아니면 제주만의 고유한 문화 이런 특성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처음 제주도를 내려왔는데요. 이제 처음에 한 1년 동안 여기서 작업을 하려고 내려왔었는데 이제 혼자 오다 보니까 조금 외롭고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연히 같이 공원에서 만난 분이 바다를 데려가 주셔서 그때 이제 처음 바다에서 수영을 제대로 해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제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매일 바다에 나가서 수영을 하고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네, 제주도의 가장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주 토박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살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저와 이제 같은 뜻을 가진 그런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여기까지 해왔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주를 좋아한다면 아름다운 자연을 택하겠지만 저는 그냥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고향의 기분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왔던 공간 그리고 어렸을 때 추억이 많이 묻어나오고 열매를 따먹고 골목길을 뛰어다니던 그런 공간으로서 제주를 너무 사랑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좋아하는 장소 역시도 제가 자라온 저질이라는 작은 마을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Alors qu'est-ce que j'aime au sujet de Jeju? Je crois que c'est avant tout la gentillesse de ses habitants, mais également la beauté de ses paysages. C'est aussi pour son histoire et sa culture atypique. Quand on regarde sur une carte Jeju, on s'aperçoit qu'il est au carrefour de civilisations multimillénaires. Ça a été le cas pour l'invasion mongole, les Chinois, les peuples de Sibérie et aussi du Pacifique Sud, mais également les Japonais. Donc toutes ces sociétés ont laissé des brides de culture sur Jeju qui a permis de forger l'identité de l'île. Et je crois que c'est vraiment ce que j'aime ici à Jeju, mais c'est aussi pour un point de vue sentimental, puisque mon épouse est née en Corée, elle a été adoptée par une famille française et c'est ici qu'elle a retrouvé sa famille, ses racines et son histoire. Donc je crois que c'est surtout pour un sentiment affectif que j'aime Jeju. 제주도에서 가장 좋았던 건 아름다운 자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정말 기후가 굉장히 험한 기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험한 자연과 험한 기후 속에서도 제주도 분들이 그 자연에 순응하고 싸워가면서 읽어놓은 문화 같은 것들이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가 왜 좋은지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자연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주의 노을이라든지 아니면 밤 하늘에 진짜 수많은 별들이라든지 저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바다라든지 산이라든지 올레길 같은 되게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제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연적인 걸 되게 느끼게 해주고 제가 다른 곳에서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물론 많은 경험은 하고 싶지만 네, 저를 되게 편안하게 해줘서 제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에게 문화란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컵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누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거기에 좀 더 지나가면서 뭔가 실용성이나 또 디자인이나 이런 게 더해지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안에 또 어떤 게 담기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문화가 또 생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되게 사소한 거지만 또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이 저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Alors la culture pour moi, c'est l'ensemble des connaissances acquises par l'homme qui évolue dans le temps et qui permet donc de caractériser un individu, une société ou un groupe social. La culture, on a trop souvent à notre époque contemporaine cantonné cette expression au domaine des arts et des lettres, mais je pense que la culture c'est vraiment l'ensemble des connaissances, c'est l'ensemble, c'est le savoir-faire, c'est la culture de son environnement. Ainsi j'ai beaucoup de mal avec cette définition contemporaine du mot culture. Je pense que le mot culture rassemble la somme entière des connaissances. 자연 상태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색칠을 하고 덧입히는 작업이 입혀지면 그게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들어 나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이제 만들어 왔던 그 모든 게 그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I cannot easily define culture because everything from the muscles in my face, they are defined by the language I speak, which is culture. The way I walk is cultural. Everything about us is cultural, so I don't want to define what is culture and what isn't culture. For me, nothing isn't culture in our society. Everything is cultural. So rather than define what is high culture and what is low culture, for me, it's how we express our humanity. Everything we do from the moment we wake up is culture.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embrace everything that is. 저에게 문화는 삶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것도 문화, 그리고 또 일을 하는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문화적인 활동이고, 또한 즐기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저에게는 문화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문화는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를 전공한 전공자도 아니고 특별히 어떠한 문화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에게서 문화는 이전 세대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증거들을 살펴보고 이후 세대들이 이렇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끔 이어준다는 조금 측면이 있어요. 이어준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어준다는 게 먹거리나 이런 볼거리나 이런 것도 되지만 이런 자체적인 이제 직접 즐기고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바탕에는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게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게 즐기면서 자기가 직접 행동하고 느끼고 그런 자체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개인이 아닌 단체, 그룹이 됐을 때 더 그런 문화들이 더 큰 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하고, 앞서 조금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한 부분이 아마 문화에서는 올바른 문화로 성장되는 배경에는 그런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을 하면 큰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힙합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몸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같이 공유를 하고 약속을 하고 그거를 계속 꾸준히, 그 힙합 안에서는 피스 정신이 좀 있거든요. 원래 그런 갱의 싸움 집단에서 이제 멈추려고 이거를 4가지 요소로 힙합으로 묶어서 이렇게 점점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평화적인 마음을 가지고 춤이나 음악이나 이런 예술적인 활동을 같이 함께 하는 거를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화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반짝이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앉아서 박수치고 구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다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문화란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저에게 문화란 우물 같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이든 기술이든 정보든 지식이든 이런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다 제각각의 우물을 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어쩔 땐 협동을 해서 파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자연을 흐르던 물이 나오면, 근데 그 물은 자기가 혼자만 먹기엔 너무 많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함께 이렇게 나눠 마시고,
또 뭐 인간만 먹는 물이 아니니까 동물도 마시고 막 그러는 물을 그래서 이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이렇게 제각각의 자리에서 파고 함께 나누는 일련의 행위가 문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물이 사실 저희 게 아니잖아요. 판 건 저희가 판 거지만 그 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또 우리가 갖고 나갈 것인가에 관한 생각도 필요한데 가끔 보면 그 물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런 걸로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문화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절대적으로 공유되기 위한 것 그리고 여태까지 있었던 없어졌던 우물이라든지 오염된 물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다 같이 있는 그대로 살리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저는 보존돼야 되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문화라는 게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간에 대한 자연에 대한 작용이 좋게 일어나느냐 나쁘게 일어나냐 상관없이 그걸 문화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전체를 다 문화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주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작용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그 문화를 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는 문화다. 저에게 문화란? 나에게 문화란? 함께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혼자서는 아무리 즐긴다고 해도 그 즐거움이 배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제주에서 이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함께 하니까 더 즐겁고 더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팀 안에서 만든 게 다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니까 더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문화는 함께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을 이제 알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본인의 어떤 존재인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채소를 키우고 그거를 요리를 하고 또 옷을 손으로 만들고 그런 일상생활이 그 삶이 자체가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s Jeju is going through so many changes now, people like myself coming from outside, people from mainland Korea coming in, there's naturally a mixture, shall we say, between different cultures on Jeju. That does actually mean that there are a lot of changes. If I look at the youth of Jeju, they're not as embedded in traditional lifestyles as before, naturally, and also Jeju knowledge systems are, in a way, becoming less important. But so in the future we'll see more of that, unfortunately. But we also have a very vibrant artistic community here, and they are embracing Jeju culture, Jeju religion, Jeju language in a way, and also revitalizing it. So although we will see naturally some dilution of the Jeju culture, we also will see a celebration of it. So in 50 years time, I think that we'll see this more and more, and I definitely think in 50 years time, Jeju artistic community, cultural community will continue to grow, and it will be a much larger part of the island. 요새 제주도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바닷가에 또 건사하고 여기저기 다 건사하고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은 50년 후에는 저는 상상하면은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댄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춤을 추면 꼭 서울로 가세요. 서울 대학교든지 서울 예고든지 뭐 이런 쪽으로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진득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 극소수들이 아무리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말을 해줘도 그 어린 친구들은 이제 어떤 큰 야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건데, 저는 오래 서울 생활을 진득하게 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왔다 갔다 넘보기식으로 경험을 하고 내려오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본고장에서 하고자 하는 거를 꾸준히 스스로 개발해야 정말 스스로도 발전하고 이 신이 정말 더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년 후를 상상해 본다면, 또 기대해 본다면 그런 모습이 제주도에서도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주도에서 문화생활을 하는 뭐 다양한 분들이 이제 지금은 서울로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50년 후에 제주도는 서울로 이제 가시기보단 여기서 본인의 것을 하면서도 생계 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어떤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다양한 이제 문화생활을 하는 분들과 같이 이제 커넥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제주를 보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50년 후의 제주도 지금처럼 제주만의 아름다운 자연, 세계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제주만의 아름다운 자연이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주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50년 후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제주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가 50% 이상인 제주를 꿈꿉니다. 자연이 그대로인 제주를 꿈꿉니다. 제주가 그대로이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변화됐으면 바라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빠르지 않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50년 후에 제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50년 후에도 제주는 지금 같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그로 인해서 뭐 건물이 새로 지어지거나 또 많은 것들이 좀 없어지고 또 새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은 제주도에서밖에 볼 수 없는 것들이 많고 또 굉장히 아름답고 되게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뭔가 계속 개입이 되고 그래서 빠르게 바뀌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자연환경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Alors ça c'est une question relativement difficile que je préfère pas me poser puisque j'ai plutôt dans l'idée d'un avenir sombre pour Jeju mais aussi pour la planète quand on voit le nombre de déchets, le nombre de buildings qui se construisent, l'urbanisation galopante. J'ai bien peur que dans 50 ans, la culture de Jeju mais aussi son environnement soit mis à rude épreuve. Donc c'est vraiment une question que j'ai pas particulièrement envie de me poser. Je vois un avenir plutôt assez sombre, pas uniquement pour Jeju mais pour aussi toute la planète. C'est quelque chose qui me fait assez peur. 50년 후면 너무 멀긴 한데 제가 제주도에서 좀 마음에 안 든 게 하나 있어요. 유흥업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흥업소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음악을 듣는 공간, 또 공연을 하는 공간, 또 많은 문화적인 모임들이 만나는 그런 자리, 네, 그런 걸로 다 변화되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50년 후에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에 온 지 6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올 때는 아직 제주가 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붐이 됐고 많은 이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주 도민이랑 이주민이랑은 아직까지는 뭔가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50년 후에는 조금 많이 원활해지고 그리고 그 두 집합을 되게 이렇게 교집합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즐거운 섬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자연이 참 좋다고 했는데 제가 가정을 하자면 지금 인증받은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든지 유네스코 3관왕 이러한 것들이 50년 뒤에도 지속이 된다면 아마도 근래 들어서 이제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이주민들 중에서도 예술인들이 많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술인뿐만 아니라 문화를 창조해
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분들이 50년 뒤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돼서 그 이주민들만의 문화가 아닌 제주도민들과 순수 제주도민들과 그들과 잘 융화가 되어서 정말 재밌는 공간이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조금 많이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지만 그 부분들이 잘 융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정말로 제주의 자연 경관을 비롯해서 많은 공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즐거운 공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저도 이제 그런 1세대들과 아니면 제주도민들과 융화에 조금 신경 쓸 부분을 계속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50년 후는 제가 아직 50년도 안 살아봤는데 그걸 생각하기는 되게 먼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50년 후의 제주는 그래도 50년 전에 제주도가 그랬듯이 여전히 존재하기를 저는 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50년은커녕 5년 후도 우리가 이제 제대로 가끔 보면은 계획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또 50년이라는 시간을 그려나가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자연은 자연 나름대로의 플랜, 어쩌면 그런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제주도의 그 오랜 시간, 어쩌면 50년보다 더 긴 시간을 살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뵈면서 그런 지난날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할머니들한테 여쭈면 지금이 좋으세요? 옛날이 좋으세요? 50년 전이 좋으세요? 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많은 할머니들은 그때가 아무리 깨끗하고 고기가 많이 잡히고 사람들이 정이 많았다라고 회상은 하시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이 좋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여태까지 살지 못했던 그런 50년, 아직 살아본 적도 없는 이 50년이라는 시간을 앞으로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50년 후에 어떤 제주도가 된더라도 나는 오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좀 아름다운 모습의 제주도를 갖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50년 앞만 자꾸 볼 게 아니라 50년 전이 어땠는가, 아니면 정말 그 전 50년은 어땠는가에 관한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 것들은 살아계신 분들 아니면 지나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귀 기울여 듣는 일에서부터 또 밝은 50년 후를 상상하는 그런 일에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50년 후의 제주가 조용한 제주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동감은 넘치되 시끄럽지 않은 제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사 소리도 많이 들리고 요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개발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런 뭐 소소한 손짓, 몸짓, 행동을 통해서 활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시끄럽지 않은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책을 택하고 싶은데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울에 살 때 그 책을 보면서 제주에 다시 내려오는 걸 꿈을 꿨거든요. 월든 호숫가에서 2년 동안 살아가는 그 생활에 대해서 적은 책인데, 간소화된 삶을 살면서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삶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숲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그 최진석 교수님의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이란 책을 보고 많은 걸 느꼈는데요. 그 노자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주고 계세요. 그 노자 철학은 자기 중심적인 철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하고 있고, 항상 경계에 서라, 치우침 없이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많은 걸 느낀 건 뭐냐면, 사람들이 경계에 사는 걸 두려워하는데 경계서라고 하는 노자 철학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이란 책을 저는 추천하고 싶고, 제가 읽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For me, this is a very tough question. I cannot pin down one main inspiration in my life, but there is certainly a theme
which inspires me, and that is the theme of overcoming hardship and turning that into a positive. For example, a recent book I read by Jang Jin-sung he is a North Korean poet who left North Korea, and his fight for freedom really inspires me. And he came to South Korea and really used his experience of trauma for a positive and turned it into a positive. And he has tried to change the world in that way. It doesn't have to be that kind of hardship. Another inspiration of mine is Ernest Shackleton, who skippered the Endurance ship to the Antarctic over a century ago. And again, he really overcame hardship and showed leadership. And it's that kind of inspiration that I draw from throughout my life. We all have different talents, but we all have the ability to do our best at what we have. And I think that's what the lesson that I draw from my inspirations in life. 오래전부터 제가 느끼는 거는 되게 소울적인 거를 되게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아티스트가 한 분 계시는데 리나 시몬이라고, 그분의 음악을 처음 들었어요. Ain't Got No, I Got Life라는 음악을 듣고 가사도 해석을 하고, 그 영상을 보면 가사를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Feeling이라는 곡도 있어요. 거기에서 느끼는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느끼는 내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관객들한테 전달하는 그 과정들이 저는 너무 저한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관객들이나 뭐 이렇게 호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그래서 저는 리나 시몬이 제일 지금 저한테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 같습니다. 제가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영화들 중에 미스터 노바디라는 영화 있어요. 그 영화는 이제 그 영화의 주제는 선택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결과들이 여러 가지 장면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결과는 굉장히 좋은 결과로 나오고 또 어떤 건 굉장히 나쁜 결과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주인공이 자신이 선택할 그 상황에서 자신한테 솔직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오든지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도 처음 봤을 때 이제 저도 선택의 기로에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신한테 솔직하면 결과가 나왔을 때 후회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때 거기서 항상 자기한테 솔직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Alors les plus grandes influences dans ma vie, je pense qu'il n'y a pas eu une influence à un instant T qui m'a guidé sur mon chemin. Je pense que c'est le résultat de nombreuses rencontres, de livres tels que Flash ou les récits de voyage du 19e, c'est la musique des Pink Floyd, de Nusrat Fatih Ali Khan, c'est ma famille, et c'est également mon passeport qui m'ont permis de voyager à travers de nombreux pays et qui m'ont amené à me poser différentes questions et soulever différentes problématiques qui m'ont amené à ce que je suis aujourd'hui. Donc il n'y a pas eu une influence particulière à un instant T, c'est vraiment la somme de toutes ces rencontres et de toutes ces influences qui fait que je suis là aujourd'hui et que je suis ce que je suis. 저한테 영향을 주신 인물은요, 그 마하토마 간지라고요, 인도에서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 본인이 보고 싶은 세상 변화가 있다면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영향을 많이 크게 받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사련이라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읽었던 책 중에 두 가지가 지금 기억에 남는데, 한 가지는 이제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라는 한윤형님의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작가가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통해서 청년들의 아픔에 대해서 뭐 제가 듣기는 많이 들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힘든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물론 청년
청년이라 계속 생각을 하고 청년에 대한 범위는 각계각층이 좀 다르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저도 또한 청년이라 생각하고 그 청년의 아픔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섬에 내가 있었네라는 김영갑 씨 작가의 사진 작가죠. 그분의 책을 보면서 제주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자기를 이제 올가매면서 자신의 다른 선택적으로 이제 결혼도 할 수 있었고 뭐 친구들과 놀 수도 있었고 가족들과 친하게도 지내고 있을 수도 있었고 한데도 그 사진 작품에 몰두를 하면서 그분이 살아가시는 그분도 저처럼 이제 타지인으로 이제 오셨다가 제주를 사랑하게 되셨던 것처럼 제주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 두 책을 통해서 뽑아낸 키워드는 바로 제주랑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문화를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가장 중심이 둬야 될 게 제주 자연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그 청년들의 활발한 주체적인 모습 이런 공간들이 생겨났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적으로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이 제주 청년 이 두 키워드를 잡고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만들어낼 문화나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하고 되새길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더 아티스트 보이 얼라이브라는 밴드가 있어요. 지금은 해체를 했는데요. 독일 밴드인데 더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라는 지금 밴드에서 활동하는 그 보컬이 이제 활동했던 밴드인데 그 밴드가 되게 독일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 공연했던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게 어떤 공연이었냐면 이제 밴드는 실내에서 공연을 하고 관중은 실외에서 그렇게 관람하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되게 특이한 그런 공연이었고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되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을 즐기고 다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멋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연이나 이렇게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되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저는 그 잡초 요리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제 채식 요리를 떠나서 잡초를 이제 다 같이 키우고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풀을 같이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저 역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이 나이까지 먹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의 이제 구애 받으면서 사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니까 이제 그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관점으로 이제 사물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힙합 저는 이제 힙합 음악을 하는데 힙합 역시도 이제 힙합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예전에는 이 사람은 힙합 아니 이 사람은 힙합 이런 식의 생각 많이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요. 제가 힙합이 아니기 때문에 바라봤던 게 어떤 건 힙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자체가 힙합이면 모든 게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게 힙합인데 해서 그런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좀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적어도 문화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은. 제주도에 살면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시각예술 쪽 활동을 하면서 제주도의 미술계의 다양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작가들, 제주도의 이전의 어떤 그 미술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단연 제주일 것 같고요. 제주에서 시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시간을 나눈다는 건 어떤 걸 하기 위한 시간보다는 하지 않기 위한 시간을 나누고 싶거든요. 제주라는 공간에서 같이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춤을 테크닉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몸을 움직일 때 몸을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런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움직이다 보면 스스로 안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 할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저는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사람들도 같이 춤을 추면서 자기 안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 순간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Alors ce que j'aimerais particulièrement partager avec les autres, je pense qu'en premier lieu c'est la gentillesse. La gentillesse qui est un sentiment primordial qui permet de pouvoir parler, partager de façon très profonde avec les gens. C'est aussi la communication entre les individus qui nous permet donc d'évoluer, de nous poser des questions. Je pense que c'est vraiment ça que j'ai envie de partager avec les gens, la gentillesse et la communication. 많은 사람들이 뭐 사는 게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수록 스스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리듬감을 느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음악을 들을 때 예를 들어서 박수를 치면 그냥 이렇게 듣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리듬감을 잘 느낄 수가 없고 엇박으로 쿵 치따 쿵 치따 이렇게 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힙합. 예. 이거는 진짜 즉흥적으로 얘기하려고 따로 이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처음에 많이 고민했던 거는 제주의 과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어요. 제가 뭐 알아서 그 제주의 과거를 잘 알아서 뭐 나누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무래도 올바른 문화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뺏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지혜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올바른 제주 문화로 이제 이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준비에는 당연히 저희 도민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주민들과 적절한 융화도 있어야 되고 뭐 도나 이제 국가적인 정책적인 자원 지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주의 이런 과거들 특히 이제 뭐 4.3 사건이라든지 제주의 이전 과거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도 슬픔도 나누면은 이제 어떤 그 나름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마음에 슬픔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과 더 많이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밝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 양지가 밝게 이렇게 비추면 꼭 어둠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 너무 밝은 쪽 말고 이 어둠도 정확하게 이렇게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더불어서 행복한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 이런 생각들도 사실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슬픔 4.3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말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을 눈앞에서 잃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심한 것들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너무나 많이 가슴에 묻고 살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그러한 슬픈 역사적인 것에만 제 눈을 주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의 기쁜 모습, 슬픈 모습 다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가 그분들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지혜를 배울 것인가에 관한 그런 생각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는 거. 저 자신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4.3 이야기를 하면 그 다 슬픈 얘기를 지나간 이야기를 왜 또 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월호 사건에서도 왜 그 얘기를 또 하니 하면서 이미 그러니까 원치 않는 슬픔을 가진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두 번 박는 그런 일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냥 듣는 자세
있어서 저희가 좀 눈물도 나고 슬프고 가끔은 되게 그런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막 땅이 꺼질 것처럼 가슴이 어두워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의 슬픔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나누고 제가 그것을 나눔에 있어서 어떤 저만의 너무 아프지 않은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모두와 공유하고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했을 때 사람들이 좀 같이 귀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누군가의 예술 작품이나 영화나 어떤 책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슬퍼했다 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에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나눠가는 현장에 저는 서고 그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숲에 대해서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런 생각을 나누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요. 간디가 얘기하기를 이 자연이 모든 사람들이 쓰기에 필요에 의해서 쓰기에는 넉넉하지만 한 사람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듯이 다 같이 나누는 자연이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욕심을 채우고 내 선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게 더 파괴되고 여러 가지 해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게 내가 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들에 의해서 이제 물려줘야 될 것들이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후손에게 빌려온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살다 간 놈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도 즐겁게 해준 놈이길 바랍니다. 죽기 전에 그렇게 인식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Je pense que ça serait vraiment très orgueilleux de ma part de vouloir ou de pouvoir laisser un cadeau au monde ou à l'humanité. Je laisse ça aux autres. Je pense que les gens, je veux juste laisser un impact écologique minimum sur la planète et que les gens se souviennent de moi comme Daguin Sapin. Je crois que c'est tout. 그 한국의 토전 씨앗을 저는 지키고 싶어요. 왜냐면은 토전 씨앗은 그 씨앗을 생산할 수 있는 씨앗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구입하면 그거는 씨앗을 생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적으로 우리가 씨앗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채소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바람 콘서트를 하고 있는 자체인 것 같아요. 그 목적이 제주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려고 매달 개최를 했다가 물론 여건상 이제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아직 죽기 전이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실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청년들이 뛰어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자신의 삶의 가치가 어떻는지 가치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 그 가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꿈에 대해서 좀 가지고 꼭 취업이 목적이 아닌 자금을 많이 이제 확보하는 게 목적이 아닌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자신이 어디 부분에서 더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무대가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물론 콘서트 노래하는 친구들에 치중이 돼 있긴 하지만 향후에는 앞으로 이런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의 무대를 키우려고 노력 중이니까 앞으로는 죽기 전에는 이제 그런 청년들의 공간, 어떤 그런 플레이그라운드, 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터, 청년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공간들을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게 목표이자 저의 꿈인 것 같아요.